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지금부터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 시서지 제5차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맛있는 감성시 결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영 시인의 감성시 결론 만들기 비법은 제일 먼저 감성시에서 이 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처음 시를 적는 분들의 오류는 무엇일까? 또 감성시에 있어서 맛있는 결론은 어떻게 낼 건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총괄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또 다시 직접 한 편 한 편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감성시에서 이 맛이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맛이라는 것은 읽는 맛입니다. 먹는 맛이 아니라 읽는 맛입니다. 시를 읽고 나서 감동을 선물해야 됩니다. 이 독자들에게는 시를 읽으면서 소비한 시간을 감동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감동을 주는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 맛을 좋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먼저 결론을 느낌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앞 시간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했죠? 나나 너로 가는 게 좋다. 요거는 독자가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마지막을 전체를 다 감동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 속에 긴장감을 담아서 전개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긴장감을 주는 것은 글자 수를 줄이는 것, 줄이고 또 요 자체를 시적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것을 가지고 긴장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 속에 반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반전은 또 곧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독자가 시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처음 시를 적는 사람들이 어떤 오류를 겪게 되느냐. 이건 지금까지 단연간 감성시 지도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시작해서 경험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거로 시작하여 과거로 마무리되는 것과 같습니다. 경험 자체는 이미 과거인데 또 경험으로 끝나니까 이 자체도 과거가 된다는 얘기죠. 또 독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처음부터 설명으로 친절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친절은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그 대신 친절 대신에 긴장감을 줘야 되는 거죠. 또 독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글맛을 싱겁게 합니다. 이걸 가지고 시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새로운 발견, 이 말을 합니다. 이 새로운 발견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위에서 이 설명과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듯이 시에서 친절은 피해야 됩니다. 친절은 글맛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낸 글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런 부분을 많이 자신도 모르게 글 속에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잠깐 이걸 더 보고 가겠습니다. 글을 길게 적는 편입니다. 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시에서는요, 길고 짧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글을 읽은 독자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또 독자들을 가리키려 하거나 또 독려하거나 권유하는 글을 적게 되는데 이 역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싱싱한 무리를 찾습니다. 우리 일찍 일어납시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시인님이나 일찍 일어나세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또한 이 시 속에 처음 쓰는 분들에 보면은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있으면 시맛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만들 때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개 가득 해놓고 난 뒤, 지금까지 전개해놓고 난 뒤에 요 글에서 어떻게 했는데, 예를 들면 사랑을 하기로 했다든지 다시 만나기로 했다든지 헤어지기로 했다든지 선물을 하게 되었다든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든지 이 글에서에 대한 결론, 요게 바로 시에서 결론이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 또 우리가 처음 적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소연글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혼자 말하듯 시를 적는데 혼자 말하듯 적게 되면요, 글을 읽는 자신은 좀 자기의 하소연을 시 속에 담으면은 가슴에 답답한 이 하고 싶은 말을 시에 풀어내므로 인해서 자신은 좀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 글을 읽는 독자는 읽는 내내 오히려 이 작가를 대신해서 마음이 답답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다? 예,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자기 중심적 감추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주로 약도, 우리 집을 찾아오는 약도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을 수도 없이 많이 와보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약도를, 내가 오는 길 내 중심적으로 약도를 그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약도를 보고 우리 집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파출소 앞에서 30m 들어가서 우측으로 골목 가다가 다시 직진으로 30m 해서 좌회전했다가 뭐 이렇게 뭐 전봇대 지나가요 빨간 대문집, 여기를 어디가 30m고 어디가 50m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독자들은. 하지만 나는 우리 집을 이미 많이 와 다녔기 때문에 30m, 50m를 다 기억하는 거죠. 시를 이렇게 적어버리면 독자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 속에 감추기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시로 쓴 배경이나 시 속에 담긴 장소 등을 모르는 독자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집을 발간하고 난 뒤에 내 시를 읽어주는, 시집을 읽어주는 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는 여기가 30m를 가지는데 왜 50m를 갔습니까? 요거는 50m입니다. 이 30m가 아닙니다. 이런 설명을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속에 너무 감추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축약은 할 수 있어요. 이미지화 시키거나 그죠. 다음, 많은 분들이 칭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시인님 이 글 좀 봐주세요 라고 주시는 글을 읽어보면은 나름대로 제가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저에게 뭘 원합니까? 칭찬받기를 원해요. 시인님이 이 글을 보고 잘 적었어요, 좋아요, 이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적은 글이 아니거든요. 중복도 있고 뭐 결론도 약하고 이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멘트를 해주고 싶어도 이분이 저한테 줄 때는 이게 칭찬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글 좋습니다, 괜찮네요. 이 말 자체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인사치레, 그 치레로 이에 대한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하지만 저에게 글을 배우는 분들에게는 저는 강력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글을 또 느낌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시인은 행복한 시인이다. 큰 재산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은 글을 독자들에게 읽어주세요. 이 가족들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답답한 글을 읽으라고 주면은 가족들마저도 이 글이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완전히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안 읽어주려고 하고
커피 사줄게, 밥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부탁하면서 읽어달라고 하는데, 이 독자들은 이 시인에게 이런 어떤 커피를 사준다, 밥을 사준다, 이런 것도 받지 못하면서 답답한 시집을 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시에서, 감동시에서 맛있는 결론은 어떤 거라면은 이 감동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선화가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봄에 모여 핀 수선화를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와, 멋있다, 멋있다, 예, 이렇게 감동이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어디죠? 윤보영 시인의 집필실이 있는 이야기터 휴에다가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시 3년 전에 1200포기의 수선화를 심었을 때 한 포기당 두 송이가 피었다가 이게 매년 두 개씩 늘어난다면 올해는 여기 하나에 5송이씩 수선화가 핀다면은 무려 6천여 송이의 이 수선화가 피게 될 겁니다. 왜 수선화를 심었을까? 이 꽃을 보고 감동을 하라고 수선화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시를 쓸 때 이와 같이 내 시의 시를 읽고 감동을 하면서 감성적인 자극을 받아서 감동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감성시의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축구구장 만하게 구절초를 심어놓고 꽃이 핍니다. 이 역시 이 구절초 꽃을 보고 감동을 하라고 이 구절초를 심었습니다. 10개 핀 구절초를 보고 감동을 하는데 여러 송이는 이 배경에다 두는 거고 한 송이 꽃은 이렇게 사진에 담게 됩니다. 일상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름다운 일상이죠.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한번 웃음을 나올 수 있는 이런 순간을 감성시에 담아서 우리가 감동을 선물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야기터 휴의 뒤쪽에 보면 그 태화산 자락이 있는데 여기에 둘레길을 이렇게 산책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 30에서 40분 정도 걸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겨울에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여름에는 그늘이 지었지만 한겨울에는 이 낙엽이 떨어져서 이 길 자체를 등산로를 지어버렸습니다. 이 지워진 등산로를 이와 같이 대형 청소하는 부는 거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길을 내주는 거,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건 독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와, 이 편하게 잘 다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독자들의 입장에서 배려를 한다면 독자들이 쉽게 읽고 쉽게 감동할 수 있는 시를 우리가 적어야 된다. 그게 결론이다. 결론. 예, 이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겁니다. 저는 수선화를 신고 구절추를 신고 이와 같이 산책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국은 저는 이와 같이 행복합니다. 이와 같이 일을 해도 즐겁습니다. 왜? 시를 쓰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그 자체, 노동과 보람, 여러분들의 일상을 감성시로 적었을 때 그 감성시를 듣고 감동을 해서 행복해 한다면 우리가 감성시를 쓴 목적은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곧 이제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 약속을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잠깐요 공지를 하셨습니다. 음을 음속을 안 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지금 수업에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음을 소개해 주십시오. 자, 먼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1번과 2번, 3번 이런 표시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1번은 시인이 수정을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음소거 안 하신 분 지금 음을 좀 소거해 주십시오.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김경순 방송을 좀 선생님도 안 할 수 껐네요. 없습니다. 빨리 좀 김경순 꺼주십시오. 선생님 음소거 예.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은 당초 안을 주고 난 뒤에 이 자체에
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듣고 시인이, 배우시는 시인분이 수정한 거고, 2와 3은 이렇게도 가능해요 하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대안 제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는 예쁜 수서나 감동, 구절초, 산점, 등산로처럼 결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감동입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윤보영 감성시인학교에서 수업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책꽂이입니다. 이 부분은 시인이 썼고 이 부분은 이 글을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다시 이 시인님이 수정을 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책꽂이. 책꽂이에 그대 생각을 가득 꽂았습니다. 책꽂이 꼽은 거죠. 그리울 때마다 하나씩 꺼내버리고 했을 때 뭔가 조금 약하죠. 그래서 이게 좀 약합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 책꽂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게. 요 자체만 해도 이미 감성시 한 편이 탄생한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을 결론을 요렇게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방안으로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요 자체는 그 책꽂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게 요거는 나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생각을 꽂거나 생각 관점으로 본다면 먼저 책꽂이에 그대 생각을 가득 꽂았습니다. 그리울 때마다 하나씩 꺼내버리고 그래서 꽂다 보니 꺼내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자체에서 2번이 아니라 요렇게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책꽂이에 그때 생각을 가득 꽂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씩 한 권씩 꺼내버리고 그런데 책꽂이가 내 가슴에 당기겠다면 어쩌죠? 책꽂이가 내 가슴에 꽂았으니까 이 자체가 내 가슴에 이제 자기도 당기겠다면 아예 안 나가고 내가 당기겠다면 안 그러면 근데 책꽂이가 가슴에 꽂았으니 책임지라 하면 어떻게 하죠? 요렇게도 한번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히 이 시인님이 정리한 1번이 아니더라도 2번이나 3번이나 또 책임지라면 어쩌지 어떻게 하지요 하는 4번으로 가도 한편의 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글 보겠습니다. 봄입니다. 지금이 봄이죠. 봄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요? 그럼 놀라지 마세요. 내가 바로 그 봄이니까. 아, 좋아요. 좋죠. 이렇게 잘 적었어요.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는 좀 싱겁지 않나요? 좀 더 뭔가 조금 맛 한번 내볼까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적어내셨어요. 그렇다고 봄을 보고 다시 놀라지 마세요. 있는 듯 없는 듯 꽃을 피워주고 그대 좋아하는 봄이 될 테니까. 어때요? 요렇게 없어도 되지만 있으니까 또 다른 좀 더 풀어 쓰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봄이니까 하면 깜짝이야 하고 놀라는 거죠. 제 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가을 타신다고요? 그럼 타세요. 제가 다 가을이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대중 강의를 할 때 혹시 여기에 가을 타시는 분 계세요? 물론 가을에 강의할 때죠. 그랬더니 저요 하고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 옆에 가셔서 그럼 타세요. 제가 가을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시인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툭 던져보는 이런 기법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잘 적었죠. 그럼 이걸로 이게 끝나느냐? 아니죠. 다르게 어떻게 변형이 될까 볼게요. 자, 봄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요? 그럼 놀라지 마세요. 내가 바로 그 봄이니까 했는데 꽃도 피고 새도 울고 내 가슴을 열어 봄을 만나보면 알아요. 이게 확인을 해준 거야. 확인. 이렇게도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말고도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말을 하고 웃었다. 사실인데 그대가 놀랄까 봐 웃었다. 예, 부담이죠, 그죠? 부담을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하고 내 스스로 그냥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1번, 2번, 3번 다 시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다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확장을 잘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감동을 주는 그런 시를 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글 한번 볼까요? 거울입니다. 제가 글을 배우는 분들에게 거울에 대한 과제를, 시제를 드렸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거울, 매일 본 거울에는 그대 미소가 가득하다. 그래서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대 웃는 그대 웃는 얼굴을 보다가 따라 웃기도 하고 웃다 보니 내 안에 꽃이 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단아한 그런 글 한 편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울을 보고 있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을 이렇게 듣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보는 거울에는 그대 미소가 가득하다. 그래서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어떻게 거울도 기분이 좋은지 자꾸 그대 얼굴을 보여준다. 고맙게도 내 그림 앞에 있는 거울이 요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과 요거는 다른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신 이거 가지고 요렇게도 쓸 수 있다. 또 매일 보는 거울에는 그대 미소가 가득하다. 그래서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거울이 그대라고 생각하니 더 좋다.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부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적을 수 있고. 이 결론은 쉽다는 거죠, 우리가. 예. 이 추상적인 막연한 글도 있어요. 사랑 참 좋다. 사랑의 눈을 뜨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게 용서되니 꺽 먹고 알 먹고 사랑 참 좋다. 꺽 먹고 알 먹고 가지고 썼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했더니 지금부터 행복 두 배를 위해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꺽 먹고 알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더 완전히 꺽뭐 범채 얻을 수 있는 이런 걸로 간 거죠. 이렇게. 두 배를 더 행복하게 더 사랑하겠다는데. 이렇게 해도 가지만 이걸 가지고 다른 어떤 결론을 가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게 사랑이고 쉬우면서 안 되는 것도 사랑이래요. 그래도 사랑해보려고요. 그래도 사랑해야겠지요 하고 물음표도 던질 수 있어요.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랑에 누웠더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게 용서되니 꺽 먹고 알 먹고 사랑 참 좋네요. 그쵸? 맞죠? 하고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는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그렇지요? 당신은 그런 거 맞죠? 예, 당신이 그런 거 맞죠?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1번도 가고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4번도 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사랑의 눈을 뜨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요 자체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요렇게 갔다. 그러면은 사랑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당신을 만나고 난 뒤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죠? 당신 생각으로 모든 게 용서되니 뭐 꼭 먹고 알 먹고 사랑 참 신기하네요. 하고 그렇죠. 당신이 그런 거 맞죠? 당신 때문에 그런 거 맞죠? 뭐 당신 때문에 그러니 내가 행복한 거 맞죠? 나 사랑인 거 맞죠?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 막,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예, 그렇게. 다섯 번째 시를 보겠습니다. 우산입니다. 제가 우산에 대한 시제를 한번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시를 썼냐면은 비 오는 날 옷이 젖을까봐 썼던 우산. 어머니 따뜻한 마음이다. 그래서 내리는 비처럼 힘든 일상을 가려주던 그때 그 어머니 사랑 우산. 어때요? 우산 관점입니다. 요것만 해도요. 우산은 결국 어머니로 해가지고 한 편의 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우산입니까? 어머니지, 어머니. 그러나 제목으로 봤을 땐 우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비 오는 날 옷이 젖을 거 봤을 때 이 우산 가지고, 어머니 마음인 이 우산 가지고 어떻게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변형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 옷이 젖을까 봐 썼던 우산, 어머니 따뜻한 마음입니다. 요 따뜻한 없어도예요. 사실은 비 오는 날 옷이 젖을까 봐 썼던 우산, 어머니 마음이다. 그래서 맑은 날 양산을 쓰고도 어머니 생각하다 보면 우산이 된다. 양산하고 우산은 달라요. 힘든 일상을 가려주는 어머니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양산을 우산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우리가 변형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그럼 이건 좀 약간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마음 우산이 되어 평생을 씌워준다. 어머니 당신의 딸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 오는 날 우산이 젖을까봐 썼던 우산, 어머니 마음이다. 그 마음 우산이 되어 평생을 씌워준다. 어머니 당신의 딸을 위해. 안 그러면 당신 이름으로, 당신 마음으로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나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 등으로 시를 배울 수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마련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지금 뭐, 아이고, 시인님이나 잘 쓰지,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막 말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0편 정도 하고 난 뒤에 잠깐 쉬면서 얘기하고 다시 11편째 넘어가겠습니다.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내 사랑은 그대 생각 담겨 있는 한 송이 장미가 아닙니다. 100만 송이 장미입니다. 그래서 장미를 꺾었습니까? 선물했습니까? 그래서까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꺼낸 그대 생각이 장미라면요. 요렇게 하죠. 생각을 장미로 보니까 한편에 내 사랑이라는 시가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된 거죠. 아주 맛있죠. 그러면은 이 자체를 지금까지 꺼낸 그대 생각이라는 장미를 요걸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내 사랑은 그대 생각이 담겨있는 한 송이 장미가 아닙니다. 100만 송이 장미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100만 송이도 적어요. 산임의 들에다 그대 생각 꽂아도 꽂을 곳이 모자라는 걸 보면 산도 돌도 다 꽂아도 모자라. 그러니 100만 송이도 넘는다는 거죠. 상가들을 불러와 많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아니 산입니다. 덜입니다. 이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대로 4, 5, 6, 7, 8, 9, 10 이렇게 다 100만 송 장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론 만들기에 대한 기법만 잘 익히고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해서 다시 유튜브로 올려드릴 텐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 수업을 내 스스로 이 결론 만들기를 내과 시키면 여러분도 글 엄청 많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한 편 적어 놓고요. 이거를 10편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거를 처음에는 앞에 거를 고정화 시키고 하나 둘 셋 넷 10편을 적는데 다음 두 번째는 뒤쪽을 고정화 시키고 앞에 거를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법 하면은 하루에 20편씩 어떻게 못 듣겠습니까? 그죠? 다만, 시를 많이 적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감동만 주면 돼요. 감동을 주면은 뭐 10편은 못 듣고 20편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감동 없이 답답하게 사람 가슴만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한 편씩 보다가 감동 주는 짧은 시라도 10편이 더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나무와 비입니다. 비교 기법을 이용한 거예요. 나무는 산소를 내보내며 공기를 맑게 하고, 맞죠? 비는 습기를 내보내며 공기를 맑게 하고. 물론 지금 여기 이제 아마 수업 듣는 분들의 여기가 다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이분들에게 제가 다 이렇게 공개 강의에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내시가 어떻게 설명될까 하고 다시
이 부분은 스스로 쓰셨기 때문에 아는데 뒤쪽에 2와 3과 4 이런 것들은 모르니까 와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요것만 해도 시가 좋은데 여기다가 그대 생각처럼 내 그리움처럼 해가지고 요 자체를 아주 나무와 비를 깔끔한 비교 기법으로 시를 잘 썼어요. 그런데 2번 나무는 산소를 내보내며 공기를 맑게 하고 비는 습기를 내보내며 공기를 맑게 하고 그대 생각은 힘든 일상을 지고 웃는 여유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산에는 나무가 있고 내 안에는 그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그러면 요걸 가지고 3은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볼게요. 내 안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나무처럼 기분 좋은 나를 위해 그대를 심었습니다. 요렇게 그대로 가면 요 자체가 더 맛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나무는 산소를 내보내며 공기를 맑게 하고 비는 습기를 내보내며 공기를 맑게 하고 그죠? 내 안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나무처럼 기분 좋은 나를 위해 그대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전체가 다 이렇게 비교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비네요. 어제 그저께 비가 왔죠. 비 오는 날 웃음이에요. 비 오는 날 웃음을 뭐라고 하지요? 정답은 비웃음. 막 웃을 거예요, 지금. 비웃음. 이게 비 내릴 때 웃는 웃음인지, 뭐 이렇게 뭔가 잘못된 거 이런 거 보고 비웃는 건지, 이 비웃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빙그레입니다. 아닙니다.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이렇게 반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비 오는 날 웃음을 뭐라고 하지요? 정답은 비웃음. 맞습니다. 앞에는 아닙니다 같잖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사랑도 못하면서 웃기만 한다면 비웃음이 맞습니다. 맞죠, 이게? 비웃다와 비가 올 때 웃음은 다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르게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비 오는 날 웃음을 뭐라고 하죠? 정답은 비웃음. 웃었다. 비 오는 날 그때 생각나서 웃었던 그때 생각이 나서 웃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은 비웃음은 사실은 감성시에서는 건장할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꼭 이걸 가지고 이 단어 가지고 써야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재미있잖아요, 그죠? 비웃음. 한 번은 일단 비웃음 가지고 뭐야 비웃음 가지고 시를 썼어 하고 웃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웃고 다시 또 한번 더 웃고 웃음 주면 되는 거죠. 자, 알람. 우리가 알람을 요 소리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알람이라는 것은 소리를 나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탁상시계 알람이 탁상시계 알람이 기전을 울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자로도 줄여야 되니까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친절한 탁상시계 알람이 깃전을 울립니다. 친절한 탁상시계 알람 소리가 깃전을 울립니다. 왠지 두 자를 지우면은 그만큼 경제성에서 뛰어나는 거죠. 이럴 때는 일단 끄고 5분만 더. 그래서 더 잤습니까? 예. 그대 생각 5분만 더. 해서 정당화 시켰어요. 어때요? 맛있잖아요. 잘 적으셨어요. 잘 적었지만 그러면 더 잘 적은 것보다는 이게 잘 적은 게 만약에 100점이라면은 한 80점 정도만 적어도 잘 적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80점 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한번 볼게요. 자, 친절한 탁상시계 알람 소리가 기점을 울립니다. 이럴 때는 일단 끄고 5분만 더. 그대 모두 꺼내놓고 5분만 더. 이게 구체화 시켰어요, 이제. 그때 생각 꺼내놓고 5분만 더. 이거, 요 자체를 기점을 올리니까, 일단 잠은 깼으니까, 이걸 딱 눌러서 꺼놓고, 아니, 이게 안 끄면 계속 대풀이 울리니까, 그대 모습 꺼내놓고 5분만 더. 그죠? 안 그러면, 친절한 탁상시계가, 탁상시계 알람이 울립니다. 기점을 울립니다. 이럴 때는 일단 끄고 5분만 더, 그대 생각 연장, 이래 해야 되겠네요. 요렇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글이 어렵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 이런 거는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시를 어떻게 쓸지 몰라 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닫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절대 시는 그렇게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요거하고 잠깐 좀 이렇게 질문하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시 못 쓴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걱정도 돼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죠. 걱정 마세요. 시도 때도 없이 그대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그 사람 알았어? 무소식이 행복이었다는 사실 선물할 날 있을 테니까 기다릴래요. 이랬잖아요. 1년에 대한 이 보완이에요. 날 기다리는 상대 관점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 내 관점? 이런 게 있을까? 그렇죠. 작가 관점으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죠. 걱정 마세요. 시도 때도 없이 그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그대 모습 내 안에 꽃으로 피었으니까. 요렇게 그대 기다리는 작가 관점으로 갈 수 있어요. 또 그걸 알고 그 얼굴 가득 장미꽃을 피울 테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10편을 여러분들이 내주신 걸 가지고 10편을 한번 그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뭐 나는 이런 게 좀 뭐 지금까지 설명 중에 좀 궁금하다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있을까요? 어때요? 있으면은 뭐 한 분 설명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거 아니라면은 그대로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나는 내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10편 중에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결론, 저기, 예, 교수님, 예, 저, 여기 지금 제가 밖에라 이 화면이 정지가 됐는데, 그 결론 부분이요. 예, 예, 결론 부분을 지금 이렇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론,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결론을 그게 어떻게 쉽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렇게 결론을 써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렇죠. 이렇게 나눴을 때 끝에 마지막에 예, 근데 그게 확 안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하냐 가지고 할 때는 일단 결론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요거, 요 그러니까 답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연을 이렇게 보충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결론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감성시라는 것은 사진 한 장 찍을 정도의 이 감동받은 장면을 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한 걸 감성시라고 한다면은 왜 사진을 찍었냐? 나를 닮아서 예뻐서 어린 네. 시절에 봐서 어머니가 좋아했던 거 꽃이네 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휴대전화를 꺼내 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그 원인, 이유, 그걸 가지고 아, 결론으로 가는 거죠. 오늘은 왜? 어머니가 있네, 이런 식으로. 예, 예, 잘 요렇게. 알겠습니다. 네네. 왜 왜? 물음표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동기. 예, 또, 혹시 있으세요? 없으면 다시 11번부터 다시 또 가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서요. 날이 추워지면 사람들은 날이 추워지면 옷을 한 겹 더 껴입고 그렇죠. 나는 날이 추워지면 그대 생각 한 번 더 하고 비교 기법으로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요 자체만 해도 시가 됩니다. 다만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뭔가 한 번 더 조금만 좀 보태보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옷은 옷대로 따뜻해서 좋고 그대 생각은 생각대로 포근해서 더 좋고
요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금 비교, 1비교, 2비교로 간 거예요. 그죠? 옷은 두꺼울수록 좋고, 그대 생각은 얇아도 꺼낼 수만 있어 좋고, 도구적 측면으로 관계를 담아서 꺼낼 수만 있어도 좋고, 그냥 안 두껍고 뭐 이렇게 멀찌감치 해서 당신 모습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여기다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은 날이 추워지면 옷을 한 겹 더 껴입고, 나는 날이 추워지면 그대 생각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추운 날도 추위를 몰라서 밖에요. 요렇게 하니까, 예, 결론적으로 갔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그래서 추운 날도 나처럼 안 춥다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나를 강조한 거죠. 사람들은 날이 추워지면 옷을 한 겹 껴입고, 나는 날이 추우면 그대 생각하면서 하고, 그래서 추운 날도 나처럼 안 춥다는 사람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날이 추워지면 그대 생각을 더 많이 할 거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우리가 이제 봄이 되었으니 옷장에 옷을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나들이 할 때 예쁜 옷을 입고 나들이를 나가려고 해요. 그럴 때는 이 옷을, 어느 옷을 입을까 망설이는 게 있잖아요. 옷장에 옷은 많지만 입을 옷이 없다고요? 물었어요. 혹시 뭘 입어야 할지 결정하셨나요? 아니, 아직 못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결정이 어렵다면 보고 싶은 사람 생각을 꺼내보세요. 그 생각에 웃느라 입은 옷마다 다 예뻐 보일 테니까요. 요렇게 해도 갈 수 있어요. 요것만 해도 하나의 묻고 답하기 식으로 좋은 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100점이라면 하면 우리 한 80점짜리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옷장에 옷은 많지만 입을 옷이 없다고요? 혹시 뭘 입어야 할지 결정하셨나요? 못하셨다면 내 안에 그대를 불러내 보세요. 너무 좋아 빙그레 미소 짓는 얼굴에 어느 옷인들 안 어울리겠어요. 예, 그럼요. 그렇잖아요. 막 싱글벙글하고 얼굴이 환하고 막 이러면은 야, 너 요즘 얼굴 좋은 거 보니 혹시 연애하니? 이런 얘기를 옛날에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면 또 다른 각도로 한 70점짜리 한번 볼까요? 80점짜리 봤으니까. 이렇게. 옷장에 옷은 많지만 입을 옷이 없다고요? 혹시 뭘 입어야 할지 결정했나요? 그럴 때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대를 불러내 물어보세요. 이럴 때나, 이럴 때나, 이럴 때, 이럴 때, 그를 이 일자로 바꾸면 좋겠네요. 이럴 때는 넌 내 안에 그대를 불러내 물어보세요. 날 좋아하는 그대라 다 어울린다 하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내가 이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날 좋아하는 이 사람 입장에는 뭐든지 다 내가 좋아 보이니까 다 좋아할 수밖에요. 아니, 뭐 당신은 뭐든지 다 잘 어울려 이러잖아요. 가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안 그러면 옷 가게도 옷을 고르는데 자기야 나 어떤 옷이 어울려 하고 이렇게 입어보면 뭐라고 해요? 당신은 너무 멋져서 어떤 옷인들 다 잘 어울려. 이 뭐 가게 옷 다 잘 어울려. 막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물론 약간 영혼 없는 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시에서는 영혼이 있어요. 왜? 독자가 주인공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의항입니다. 이 의항은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 그런 의항이에요. 의항 가게에 왔다. 남편은 작은 의항을 고르고 나는 큰 의항에 손이 닿았다. 예, 이제 나는 큰 거 샀으면 좋겠고 남편은 작은 거 관리적인 측면, 좋은 고기를 넣는 측면에 좀 다를 수 있죠. 결국 중간 크기 의항을 의항 사는 걸 보고 가게 주인이 두 분 사이 좋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부르고 했어. 그래서 그렇다. 삶이란 양보하면 된다. 그렇다고 사랑까지 양보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갔어요.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사랑은 양보 안 한다. 그냥 삶이니까 생활이니까 양보한 거다. 이렇게 갔잖아요. 이 시인님이 이렇게 썼는데 이걸
다른 각도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의항이 우리 사랑이라면 가게만 해도 적다고 했을 텐데, 이 결국 중간극이 의왕 사는 걸 보고 가기 주인이 두 분 사이 좋네요. 서로 양보를 조금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의항이 사랑이라면, 우리 사랑이라면, 아, 가게만 해도 적다고 했다,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기예요. 이렇게도 갖고 또 하나는, 양보해서 샀으니 양보한 만큼 사랑으로 채워야겠지. 이렇게 서로, 서로 사랑해주겠다. 이게 뭐예요? 지혜. 생활의 지혜예요, 서로.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이렇게 칭찬해주는 거. 양보해주는 거. 자, 제주도 여행이라는 글을 한 분이 내셨어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나 홀로 떠나는 여행. 어디를 갈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주도로 가고 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싶다. 자, 좋긴 좋은데 흐름은 좋은데 뭐 그래서 갔습니까? 제주도? 제주도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제주도 갔더니 우리 가족 생각이 났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좀 보완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이렇게 보완했어요. 시인이 수정했죠. 가기도 전에 바다가 펼쳐진다. 이건 아닙니다. 가기도 전에 바다가 펼쳐진다. 바닷가를 걷고 있는 나를 만난다. 내 중심적으로 갔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바다 가기 전에. 이 자체를 제주도가 아니라 속초도 갈 수 있고요. 뭐 일본도 갈 수 있고 뭐 뭐든지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그대와 바닷가를 걷고 한라산을 오르고 가기도 전에 휘파람 새가 난다. 기분에 날개가 달린다. 내가 휘파람 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를 불러와 함께라는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또 파도 소리가 들린다. 날 기다리는 그대 모습 보인다.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나 홀로 떠나는 여행. 어디를 갈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주도로 가고 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다. 파도 소리가 들린다. 날 기다리는 그대 모습 보인다. 가고 있는데 이 소리가 상상으로 다 되는 거죠. 이렇게도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못 적는다는 것인가요? 어렵다, 확실해야 된다. 아니에요. 독자도 확실하지 않으면 독자들한테 탁 던지세요. 유명한 강사들은요, 강의를 하다가 선생님도 그렇고, 뭔가 잘 생각이 안 나, 잊어먹었어. 그러면 그 수강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요. 그럼 학생들이 막 대답을 해줘. 그 중에 많은 학생들 중에 이 대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걸 보고, 그렇지요.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자, 노트북. 용돈 모아 장만한 노트북. 손님같이 조심조심, 애인 대화도 조심조심. 그래요. 그래서 흠집이 났나요? 안 그러면 그냥 아까워서 사용도 못 하겠나요? 그러니까 그래서가 없습니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다 알았다. 그림이 그랬던 내가 아니다. 노트북이 내 주인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노트북 관점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감동을 주려면은 그대 관점으로 가야 돼요. 노트북. 그러면 노트북을 애인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사실은. 그러면은 다른 관점은 어떻게 갔나 한번 볼게요. 용돈모아 장만한 노트북, 손님같이 조심조심, 애인 대화도 조심조심, 당신도 아닌데 첫 선을 보던 그때처럼 조심조심. 첫 선까지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차라리 노트북이 그대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연애하게,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대. 그죠? 이것도 당신이니까 그대죠. 이렇게도 같습니다. 잠깐 이 안내 한번 할게요. 이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특강을 했는데 이것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다 제공도 해드리고 또 이 자료를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이 있는데 이 010-7105-4442 번호로 문자를 주신 분들은 이 자료를 지금 강의한 자료를 미리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의 자료 사진을 제공하고 강의 정보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전개할 건가 이런 내용도 올려줄 거고 기제작된 다른 강의 영상 강의도 올려드릴 겁니다. 또 강의 후에 영상도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같은 현장학습 같은 이런 이 정보도 공개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전화로 이제 신청을 나는 여기에 같이 이런 정보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하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정보를 받았으니 혹시나 이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은 010-7105-4442번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거기에 같이 제공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전화를 제가 하나 받는 전화가 아니라 그냥 문자 메시지 받는 전화로 하나 개설한 이유가 만약에 50명이 50분이 이런 자료를 받고 싶다고 그러면은 50분에게 제가 일일이 다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묶어서 여기다가 제가 이걸 한 번만 올려줘도 50분이 다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하나 제가 별도로 개설을 해서 이걸 받고 있습니다. 제 전화로 받을 수도 있는데 제 전화는 공인이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공유를 해버리면은 해킹이 들어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전화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도 이 번호로 인해서 이 정보를 얻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혹시 계속 앞으로 뭐 특강 10, 특강 20까지 이렇게 자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 요걸 한번 010-7105-4442번으로 문자 주시면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6번째입니다. 감사. 순간 깨달음이 삶을 바꾸고 오늘 하루가 내 안에서 감사로 담깁니다. 이 깨달음이 그죠? 뭐가? 미소가 보입니다. 감사하다 생각을 하니까. 예, 그래서 역시 그대 사랑하기를 잘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그대를 불러오는 쪽으로 하나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다르게 확산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역시 내 일상에 그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대 행복, 최고 즐거움을 위해, 최고 행복, 최고 즐거움을 위해 감사를 선물하는 그대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대가 말입니다. 요렇게도 갈 수 있고요. 그죠? 또 아니면은 순간 깨달음이 삶을 바꾸고 오늘 하루가 내 안에 감사로 담깁니다. 미소가입니다. 가슴 가득 감사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그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갖다 들을 수도 있어요. 재미있잖아요. 그죠? 자, 줄넘기. 이거 참 재미있어요. 잘 쓰셨더라고 봐요. 아이 성화로 시작한 줄넘기. 엄마 뱃살 떼야 한다고 시간까지 정해준다. 아이들은 그렇게 한다. 그죠? 고마움 반, 부담 반으로 시작한 줄넘기. 그래서 계속 했으니까, 예. 줄이 넘어갈 때마다, 줄넘기가 넘어갈 때마다, 줄넘기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죠? 우리 엄마 잘한다는 칭찬도 함께 넘어간다. 요렇게도 갈 수 있죠. 아이들 중심이에요. 어머니 중심으로.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뱃살은 빠지고 빠진 만큼 가족 사랑은 늘고 결과론 쪽으로 내 중심 쪽으로 해서 결과론 쪽으로도 갔습니다. 윤보영 아니면은 시인의 아멘. 줄넘기가 넘어간 만큼 가족 사랑이 길어진다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사랑이 길어진다는 관점으로 가도 한편의 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소독입니다. 요즘 이 소독은 시대성에 맞는 소재죠. 외출하고 돌아오면 스타일리스트의 옷을 넣고 소독한다. 그런데 그대 그리움까지 소독되면 어떻게 하죠? 잘 적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대 그리움까지 소독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웃었다. 덕분에 힘든 일상이 소독되었다. 현 시점에 적절한 소독으로 전개했는데 힘든 일상이 소독되었다로 갔어요. 그대 이 생각이. 요렇게 적었는데 요거를 참 좋은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저는 어떻게 제시했냐면 이런 걸 어떨까요? 라고 생각이 이렇습니다. 웃었다 그리움에서 소독이란 힘든 일상을 지우고 그대를 만나는 것 요게 그대 관점으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긴요. 깨끗해진 마음에 그대 모두 다시 꽃을 피우면 되는데 이렇게 소독된다 해도 깨끗해진 거기에다가 그대 모두 꽃으로 피우면 되는데 이렇게
답까지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도 소독이라는 이 좀 딱딱한 투박한 소재를 가지고도 치를 수도 있다. 그렇죠. 참사랑. 달걀 프라이를 먹을 때마다 기운이 나는 이유는 노른자의 참맛이 엄마 사랑이기 때문인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죠? 계란을 이렇게 만들어지 후라이 해주던 프라이. 지금 나도 엄마입니다. 엄마가 되고 나서 엄마 사랑을 알았습니다. 내 관점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은 어떻게 갔을까? 그 사랑 생각나서 가슴을 엽니다. 그리움 한가운데 엄마 사랑이 노른자처럼 놓여 있습니다. 참 그리운 엄마. 엄마 관점으로도 갈 수 있어요. 또 다른 관점은 달걀 프라이를 먹을 때마다 기운이 나는 이유는 노른자의 참맛이 엄마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엄마가 노른자처럼 내 가슴에 머뭅니다. 웃는 얼굴로 머뭅니다. 이렇게 엄마 마음으로도 갈 수 있어요. 재미있잖아요. 그죠? 자, 행복입니다. 화분의 꽃이 갑자기 내 마음에 담겼습니다. 어쩌죠? 아, 꽃이 내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꽃을 그대로 키우기로 했어요. 안 그러면 여기는 다른 꽃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걸 좀 적어보세요. 했더니 그대도 아니고 사랑은 더 아닌데 어쩌자고 들어왔는지. 들어왔더니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하고 독자들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 당신 좋아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럼 봐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되죠. 이미 주인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대로라는 말로 강조를 할 수도 있죠. 그럼 다른 관점을 한번 볼게요. 그대도 아니면서 그대 흉내까지 내가면서 날 유혹할 텐데 이러다 넘어갈지 모르는데 정말 어떻게 하죠? 점수 따는 표현입니다. 있잖아 당신 있잖아 내가 오늘 시장을 갔는데 그 꽃집을 지나가는데 꽃이 막 내 가슴에 막 당기려고 해. 그렇다고 내가 꽃 어떻게 그걸 내가 예쁘다 할 수 있겠어. 내 안에 이 꽃보다 몇 배 더 예쁜 당신이 있는데 그러면 아내가 뭐래요? 웃죠 그냥 웃으면서 참 우리 사랑 나한테 참 찐사랑이다 찐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일편단심 내 마음을 강조하는 늦기 전에 빨리 알아달라는 부탁이죠. 그럼 다른 표현 한번 볼까요? 화분의 꽃이 갑자기 내 마음에 담겼습니다. 어쩌죠? 어쩌기는요. 그들라 생각하고 잘 가꾸는 거죠. 가꾸다 보면 꽃처럼 다고 그들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또 안 그러면 가꾸다 보면 꽃이 혹시 당신일 줄 알아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무궁무진하게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작한 게 지금 1시간 됐어요. 지금 해야 될 시간은 아직 한 13편 정도가 더 남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때요? 좀 이 뒤쪽에 이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토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토론을 한번 하는 게 괜찮겠죠. 그죠?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의견이 있으세요? 지금 20편을 봤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할더라고 이렇게 뭐 한 30편을 했는데 이 자체가 벌써 시간이 10시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토론 한 20분 정도 하면 거의 10시 반 되는데 너무 늦으니까 요쯤에서 우리가 좀 질문하고 토론 좀 하다가 다시 이 뒷부분은 또 한 10편 정도 더 못해서 다시 다음 시간에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예.